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보시면 진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월요일장 안에서 이런 이슈에 시장을 좀 주목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이 지명됐다라는 건데요. 월가 출신이라 하면 조금 더 시장에 친화적이고 주식시장에 좀 협조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공격적인 관세, 통상, 무역 이런 정책보다는 약간은 좀 온화하고 또 점진적으로 같이 키를 좀 맞춰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시장은 환호하면서 다우지수의 경우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지난주부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또 우려 심리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공회의소 발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AI와 관련해서 HBM 수출 규제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중국,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벽에 나온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것은 또 플러스 알파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약세, 기술주들의 주춤에도 불구하고 시장 뉴욕 증시를 보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우리도 산타랠리에 편승할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좀 희망이 느껴지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시죠. 자, 어제 시장을 한판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어제 저희도 같이 고민했었던 그 고민의 흔적들이죠. 알테오젠과 펩트론, 그동안 약진했었던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좀 급락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괜찮은 건지, 기회인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기회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장 초반부터 급등했죠. 잠깐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듯 보이다가 다시 또 힘을 주면서 막판까지 두 자릿수 상승 마감한 데 비해서 펩트론은 살짝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때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젠슨 황의 호재냐, 미국발 악재냐, 이 소송에 대한 노이즈냐, 어떤 것들에 더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시장이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젠슨 황의 입김이 더 셌던 모양입니다. 삼성전자도 상승 마감했고요. 또 2차 전지는 개별적으로 유럽의 배터리 기업이 또 파산했다라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라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타이틀은 수급이었는데요. 자, 2차 전지는 셀이나 소재 골고루 또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밖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포인트에서 좀 의문이 들었던 좀 다시 한번 눈길이 갔던 기업 꼽으라 한다면 네이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미국 대선일 이후 5,400억 원 동안 순매수를 했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11월 1일부터 한 11월 8일 그 정도 하루 정도 11월 초반을 제외하고는 내리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0만 원 부근으로 다 올라온 네이버였죠. 자, 그 밖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되는 트럼프 트레이드죠. 기존의 조선과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신의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AI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끝으로는 그 밖에 개별 이슈로 수급이 좀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어제 드렸었는데 이 이슈에도 개별적으로 반응하는 시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좀 오랜만에 전력 관련해서는 또 좀 특별한 이슈가 나왔죠. 미국이 해적 케이블과 관련해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자, 이 때문에
중국 기업 대신 반중국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LS 일렉트릭 대장과 함께 LS 마린 솔루션은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슈는 어제 저희 대담뿐만 아니라 전화 연결까지도 계속해서 코멘트가 나왔던 바가 있는데 뭐 얘기들이 많았죠. 서로 문화부 장관의 교류도 있었고요. 또 무비자 연장 소식 때문에 여행주 오랜만에 화장품 끝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갖는 이런 게임까지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어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끝으로는 대왕고래 이번 주에 또 일정 앞두고 시추 관련해서 그리고 대장단에서 오랜만에 좀 매기도 포착되는 모습이었네요. 자,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해줘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한 면도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돼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연속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기서 좀 의미 있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와 관심주는 무엇이 있는지 그 포인트 첫 번째랑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오를 때 조금 탈출 기회로 삼아야 되는 좀 불안한 섹터는 뭐가 있는지도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시장에서 또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행정부가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제한을 하게끔 두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또 강하게 비판을 했죠.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또 타개를 하기 위한 그런 방책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국의 통상 대표가 엔비디아 경영자와 접견을 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내 발전 등 교류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외신도 전해졌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하다 보니 중국의 5대 빅테크로 꼽히는 기업들의 시총이 한 주간 무려 60조 원 가까이 증발해버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비단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좀 더해진 모습으로 풀이되고요. 끝으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은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라면서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얽혀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외신의 전문인데요. 자, 여러 가지로 셈법이 복잡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조금 기대를 걸어봤었던 반도체라든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방산, 유가 쪽도 같이 시간이 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하러 가보시죠. 자, 화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우리 대표님 오늘 멋진 벨벳 자켓을 또 입고 오셨네요. 네, 15년째 입고 있는 거라. 15년째요? 네. 아니, 돈 많이 버셨으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장만하실 때도 좋아하는 옷입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어제 시장 모처럼 참 기분 좋은 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 같이 잘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오늘을 추려보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적으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를 여쭤봤거든요. 자, 먼저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쪽을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어제장에서? 네, 뭐 어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동안 이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가 올라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이 뭐 당선되기 직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단은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른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뭐 미국 내에서 뭐 아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제 대중국 이제 제재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아마 수요는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이제 노후화된 이제 전력망 교체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AI에 따른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전력 설비들을 신규로 발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지금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한 2년 정도 지금 넘게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 만큼 미국 내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동안 이런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인이 나오면서 일단 관세도 뭐 한꺼번에 올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방산 관련주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 해군의 국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조선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제작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함정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도 상당한 그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뭐 방산 관련주 중에서 조선 관련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관련해서는 조선과 같이 엮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왠지 한화 쪽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메인으로는 지금 전력기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김에 궁금한 게요, 대표님. 전력 쪽도 대표적인 수출주로 올해 상반기 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 부과가 되면은 우리 기업들의 제품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일단 뭐 관세가 붙는다라는 건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이제 좀 크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관세라는 게 지금 뭐 한꺼번에 이제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다 높여서 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미국 내에서 필요로 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지. 네. 특히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관련된 관세가 좀 더 늦게 부과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국내 이제 대형 이제 이런 변압기 제조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지금 현지 공장을 갖고 있고요.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제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부분은 조금 여유로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기기 안에서는 대장으로 LS 일렉트릭을 보시는 거죠? 네, 뭐 일단 뭐 LS 일렉트릭이 뭐 미국 내에 공장이 뭐 짓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 이제 전압 케이블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설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네. 그런 설비 관련된 케이블의 수요가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이제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제 나온 해저라는 데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냥 변압기 쪽으로 네, 더 그렇죠. 보는 게 통상 더 범위가 넓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해저 쪽은 일단 뭐 특수하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그 만약 해저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LS 마린 솔루션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편적인 일반 변압기 쪽으로 손을 들어주신 임순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제에서 좀 의미 있는 섹터 어느 쪽으로 꼽으셨어요? 어제 뭐 다 뭐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떨어지는 섹터 물어보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되는. 네. 일단은 이제 저는 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네. 알테오젠이 어제 급등을 해줬죠. 뭐 다운 반등을 해줬는데 13% 이상 상승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잘 가다가 빠지니까 이제 뭐 바이오를 완전히 이제 언제 샀냐, 언제 추천했냐는 듯이 다 이제 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빠질 때는 항상 그렇게 또 이렇게 기회다.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 섹터 좋고요. 네. 빠진 이유가 뭐 금리 인상 얘기하시고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얘기하시는데 시장 금리 지금 빠지고 있죠. 재무장관 네. 임명 지명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 관련돼서 뭐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도 생겼고 국채도 이제 함부로 찍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내려왔는데 금리 부분도 이제 점차 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되면서 좀 내려올 걸로 보이고 시장 금리가 그 외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알테오젠 관련된 뭐 특허권 관련된 자금 조달 관련된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가 그렇게 다 얘기해 주는데 해소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뭘 알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최근 루머로 인한 하락 여파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꺼번에 나왔고요. 파생 상품 관련돼 엮여 있는 CFD 계좌 쪽에서 급격한 매도가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좀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죠. 근데 원래 바이오 섹터들이 한번 조정받으면 20-30%한 번씩 빠지는 거는 언제든지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존의 뷰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엄민영 애널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화를 내셨더라고 이제 리포트에다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알테오젠 다음엔 뭐가 있는데라고 이제 그렇죠. 물어보시죠. 네. 사노피와 이제 비독점 계약되어 있던 이제 듀피젠트라는 이제 약물이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치료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거고 국내에서도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시장이 뭐 한 30조 정도 뭐 된다라고 하는데 팔리는 금액이 그 사노피의 그 계약이 지금 비독점되어 있는 거를 독점으로 바꾸는데 고용량으로 이제 물질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고용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아마 SC 제형을 이걸 독점화 시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이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경쟁 약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특허 연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계약은 사노피가 가장 빠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서 아마 다음은 이제 예전에 키트로다가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꾼 것처럼 네. 사노피가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꾸지 않겠나라는 것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모멘텀도 많고 앞으로 스케줄링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머크사가 사노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 계약은 JP모건 뭐 헬스케어 그 즈음으로 JP모건 헬스케어는 별 상관없고요. 그 그래요? 전이라도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후에 할 수도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이미 계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미 이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산오피 추정 이렇게 나오지만 산오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머크도 예전엔 머크 추정이었습니다 원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비밀로 하는데 비밀 아닌 비밀인 거죠. 다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오픈 지금 시크릿이네요. LG 이노텍도 애플이 고객사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보시면 이제 산오피 계약권을 아마 기다리면서 또 시장은 또 랠리를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노피와는 계약 상대방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약이 독점으로 바뀌는 거죠. 특허 연장 관련해서 독점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배 이상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2배 이상. 73만 원이니까 목표가가. 그렇죠. 예, 엄민용 의원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세요. 네, 알테오젠 저희도 어제도 사실 점검을 해봤었는데 장 초반에 진짜 많이 급등을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좀 부담이 됐는지 조금 빠지더니 그래도 10%대 마감하는 알테오젠 힘이 좋았는데요. 오늘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드렸던 거는 이게 다 오르지만 오히려 빠질 때 타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되는 섹터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은 어느 쪽에서 좀 힌트 주시겠어요? 일단 뭐 미국의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증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네. 이제 차기 행정부가 어떻게 꾸려질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가장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 이제 트럼프 2기 이제 내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선이 끝난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가라고 불리는 이제 뭐 메이크 아메리칸 뭐 그레이트 뭐 어게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국 우선주의. 네, 자국 네. 우선주의인데요. 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공약을 이제 깊숙이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이제 각 부처의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기존에 이제 공약사항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뭐 신속하게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폭넓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부처 장관들이 지금 몇 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경제부처 장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이제 트럼프의 이제 충성파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그 관련된 이제 부서에 좀 내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관세 인상에 대한 뭐 약간의 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IRA 축소, 그다음에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정책 등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일 그 미국 시장도 상승세를 보였던 게 이제 재무부 내정자인 이제 벤센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문제는 미국에서의 기대감인 거고 그 여타 국가에서는 그렇게 좋을까라는 건 좀 퀘스천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벤센트 같은 경우에 관세 인상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온건파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좀 강력하게 또 펼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IRA에 대한 보조금 뭐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재무부 장관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있는 사람들도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RA 법안이 폐지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개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는 측면은 있긴 하겠지만 일단 IRA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IRA 하면 가장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시는 섹터가 2차 전지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은 근데 보니까 어제 수급이 좀 받쳐줬어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 지금 국내 업체를 가장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로 이제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죠. 특히 일대 대주주가 폭스바겐이었기 때문에 폭스바겐 물량을 노스볼트가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네. 일단 그 물량 자체가 아마 국내 업체로 올 확률이 좀 높아졌다. 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어저께 이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유럽 내에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업체도 현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유럽 내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2차 전지가 업체의 좀 경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건 어저께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캘리포니아주는 일단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주 보조금으로 그 정도를 이제 메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제외를 한다라고 이제 일단 주지사가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입법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약간 이제 유동적이긴 하지만 뭐 일단 뭐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전기차의 3분의 1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좀 더 IRA 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빛보다는 아직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한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규제 말씀해 주셔서요. 지금 오늘 마감한 뉴욕 증시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늘리겠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 그 기업도 지금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사실상 우리 반도체 센티에는 엔비디아만 봤을 때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조정 좀 받아도 상관없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4% 빠졌던데 이제 이게 지금 그것도 있지만 중국 얘기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은 이제 MPU 그 각자 이제 그 자체 칩을 이제 만든다 빅테크들이 그런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장이 너무 앞서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 빅테크들이요. 네, 빅테크들이 네. 이제 만든다고 하는 네. 건데 그게 이제 추론형일지 아니면 학습형일지 이제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 이제 젠순왕 그 CEO나 엔비디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니까 다 MPU도 준비하고 있고 본인들도 네. 나름 다 공략이 있는데 일단 시장을 그 핑계로 좀 뺐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저는
이 탈출기에 있는 거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자, 방산주는 이제 뭐 올랄 만큼 올랐다. 최근에 이제 반영할 건 다 반영했고 전쟁이 이제 급격하게 더 확산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고객이 더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방산주가 로템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빠졌더라고요. 보면 어제같이 좋은 장에 어제 그래서 4대장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요즘에 이제 중소형 방산주들도 이제 뭐 전쟁. 전쟁 이슈만 나오면 막 부각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고 여전히 추세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방산주들도 조정이 조금 기간 조정이 되든 하여간 가격 조정이 되든 일단은 좀 다음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좀 쉴 거다. 실적 좋은데 왜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실적은 이미 다 반영한 겁니다. 지금 주가는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적과 이제 주가가 같이 동시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를 갖다 썼는데 물론 좋죠 무기가 그리고 제때 빨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만한 거를 가성비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해줬는데 지금 유럽인들이 별로 이제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건 관련주도 네. 예, 그만하셔라 이제. 예. 재건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방사는 대장 4대장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지금은 좀 탈출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이신데 우주항공이랑 좀 겹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업이 우주항공인 거는 괜찮은 예, 거죠? 거기는 별개죠.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건데 거기도 사실은 테마고 사실 스페이스X에 얼마나 납품하느냐 그죠. 이거 좀 보시고 네. 이제 좀 세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출 전략도 저희 같이 고민해 봤고요. 끝으로는 오늘 시장 전략을 세워 볼 텐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데 반응을 할까요? 시장이?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이 뭐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섹터별로 아마 순환매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뭐 어저께 올랐었던 경우 보면 뭐 그동안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빠졌었던 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아마 이런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당선 이제 확정이 된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 매도세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최근 11월 달 거의 뭐 내내 지금 팔고 있다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했다가 지금 어저께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상승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 내에서 아마 뭐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요. 아니면 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시장 그 상승 안에서도 외국인 수급을 보면 좀 찝찝했어요. 근데 여전히 좀 수급의 씨가 말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유념하자라는 거고 단기 트레이딩이라 함은 어제 장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대왕고래 이쪽은 어떻게 좀 될까요? 일단 뭐 중국이나 대왕고래는 일단 그 확정돼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대왕고래 지금 뭐 다시 이제 뚫기 시작을 뭐 일단 뭐 추진한다라고 시추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은 또 뭐 한 6개월쯤 있다가 빨라야 한 4, 5개월 있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또 그때는 또 그 전까지는 좀 쉬어갔다가 또 얘기가 나올 때쯤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도 여쭤봤고요.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까지는 그냥 좀 보시면서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추세, 예, 어차피 미국도 이제 3.5거래일만 거래되는 거죠 이번 주는. 네. 예, 또 목요일 날 쉰다고 하는데. 추수감사. 예. 네. 일단 이번 주까지 반등은 나올 텐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섹터랑 종목 중심으로 이제 뭐 많이 빠져 있는 거 한 번씩 올려주고 네. 또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조정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지수는 좀 묶어놓고 종목별로 이제 움직이는 섹터별로 움직이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장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오늘 좀 빠져 시작하겠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좀 안 좋을 텐데 추세 상승이 언제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달을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빠진 섹터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 화장품 생각이 나는데 네. 목요일날 수출 데이터 나오고 나서 전략 다시 잡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지난주에 이제 못 빼가지고 네. 화장품 나쁘지 않았죠? 예, 이번에? 나쁘진 않았는데 그닥 또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기대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지금 근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IR 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너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 다들 화장품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로 좀 넓혀봐야 개별 될까요? 국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보면 제가 실리콘2가 망가지면 다 망가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리콘2가 빠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흐름은 다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OEM이나 이제 ODM 쪽으로만 좀 이제 많이 조정이 나오면 물량 늘어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IR에 참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다는 거 보니까 관심이 아직 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이나 뭐 미국이랑 뚜렷한 돌파구는 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려서 그런 거죠. 이제 참여를 많이 한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관심 주셨던 네이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